내용이고, 그러면 이제 기출 유형에 따라서 답안 작성 방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제가 보기에는 제 나름대로 구분입니다. 그죠? 한 5개인데, 한번 보시죠. 28페이지. 첫 번째 로마자 1번 문제가 가장 무난한 거죠. 그죠? 그냥 맥락과 흐름을 전반적으로 물어보는 거죠. 그죠? 됐습니다. 그죠? 여기는 이제 첫 번째 줄에 보면 거시적인 흐름이니까 미시적인 내용과 제도. 그죠? 그 다음에 밑에다가 최근 논의까지 해주면 됩니다. 이런 답안이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떤 면은 너무 쉽죠. 작년 시험 문제 나온 거 있죠. 그죠? 작년 시험 우리 행정고시 나왔었잖아요. 그죠? 정부 관료제의 전문성 독점에 의한 폐해 구체적 사례 들고 관료제 옹호론 관점에서 이제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출제 의도를 봐야 되겠죠. 그죠? 세 번째 보시면 탈관료제 딱 보는 순간 어떻습니까? 네, 요 내용도 놓고 요 내용 놓으면 이 두 개가 정반대 아니에요. 그죠? 그럼 답은 좋아져. 무조건 탈관료제만 쓴 게 아니니까. 그죠? 관료제 옹호론적 관점에서 이 관료제 병리 현상에 대한 어떤 비판들. 기본적으로 이제 학자가 한 2~3명 정도 놔줘야 되겠죠. 이거는 논의가 너무 깊은 논의라서 이거는 학자 암기할 게 많잖아요. 사실. 그죠? 그리고 순수 공공재 영역에서는 관료제 옹호론적인 관점에서 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최근에 변화와 혁신의 영역에서는 탈관료제적 관점으로 가야 된다. 이건 답이 너무 뻔하기 때문에. 그죠? 됐습니다. 요런 제약 조건이 상당히 재밌죠. 그죠? 여기 보시면 방가로 3번 보시면 맨 끝에 단 하나의 이론을 선택하고, 여기 저는 이제 이게 그죠? 중요한 단어가 하나의 이론이 하나가 아니라 이론이에요. 이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탈관료제에서 여러 개를 쓰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은 뭘 쓰는 걸 좋아한다? 확실히 학이니까 이론을 쓰는 걸 좋아합니다. 그죠? 옹호론적 관점이니까 이런 거. 출제 의도가 명확하죠. 그죠? 너무 관료제 까지 말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론을 도론해서 쓰라는 거죠. 그냥 쓰시면 되는데, 이런 전반적인 흐름 문제에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써주는 게 중요하다. 다음 문제도 그런 거죠. 그죠? 됐습니다. 작년 나왔던 문제인데, 공공선택론적 관점에서 제시된 공립학교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시오. 이런 건 이제 그냥 꼭 답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진짜 옛날에 만든 암기법인데 이제야 써먹을 수 있는 거죠. 공공선택론은 한 10몇 년 전에 2009년인가에 나왔잖아요. 그죠? 다양한 조직적 장치, 관할권의 중첩, 권한의 파편화.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시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너무 현실에 대한 고민이 이런 거거든. 사실 여기까지만 써주면 그냥 딱 대학교 졸업한 학생 수준인데, 예를 들면 대안학교라든지 자사고라든지 외고라든지 홈스쿨링이라든지 이런 얘기는 없는데, 이제 이런 거 관심 많으면 이런 걸 적어주면 훨씬 플러스 점수가 되겠죠. 그죠? 얘는 이런 문제 참 관심이 많구나. 그죠? 관할권의 중첩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다양한 학교들, 그냥 지역, 그죠? 지금 학군 얘기해주면 되겠죠. 내가 현실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걸 적어주면 좋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큰 흐름으로 놓는 문제는 이렇게 조금 더 우리 이러한 흐름이나 이론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얘기를 해주면 되죠. 그죠? 저는 이제 학부 보기도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올해부터 이제 고등학교도 고교 학점제 한다 그러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학점 이수 못하면 졸업 못한다고 했는데 우리 아들 얼마나 다행입니까? 올해 고3이라서 올해 1학년부터 하니까 다행이죠. 그죠? 우리 아들 졸업도 못할 뻔했어요. 그죠? 수포자들 이제 졸업하기 힘들어졌어요.
자, 그래서 자, 다시 이렇게 뭐 이론이나 흐름을 좀 크게 물어보는 문제는 좀 더 미시적으로 들어가 주는 게 좋습니다. 그죠? 그다음 2020년 행정고시 문제는 뭐 너무 이거는 답이 너무 뻔하잖아요. 그죠? 신공공관리적 정부 운영 내용과 한계를 코로나 얘기니까 기대 효과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그죠? 됐습니다. 이건 요즘에는 어쩔 수 없죠. 제가 정보 체계론 강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요즘에 데이터 기반 행정이라는 것이 모든 문제 해결책처럼 가고 있습니다. 그죠? 됐습니다. 저는 이제 이걸로 잡을게요. 그죠? 그러면 문제점은 이걸 우리가 데이터 기반 행정의 선제적, 예측적, 사전적, 과학적이니까 이제 관주도. 다시 큰 정부가 등장하면 관주도의 일방주의. 그렇죠? 학습 실패.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성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큰 틀을 잡아놓고 얘기를 진행해 주면 되겠죠. 그죠? 2020년 문제는 이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문제는 코로나 관련해서 써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죠? 서술의 내용이죠. 그죠? 자, 다음 문제 보시면 2019년 인사조직 문제는 그렇죠. 1번 역관제와 실적제의 장단점을 설명하라 나와 있고, 근데 이번에 답이 있죠. 그죠? 역관제의 성공적 운영 방안을 해라라고 나와 있죠. 그죠? 그러니까 뭐야? 실적제가 아니고 역관제라고요? 그러면 그 전제가 이런 문제는 그 전제가 뭐죠? 역관제가 지금 한국 행정에서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이제 1번에서 역관 실적을 써준 다음에 장단점을 써준 다음에 여기서 이런 목차가 한국 행정. 조금 이제 현실감 살려주려면 2019년이니까 2019년 한국 행정. 그래서 뭐 역관제의 장점은 뭡니까? 대형성, 민주성이니까 이게 더 필요하다. 그래서 역관제가 필요하다. 근데 역관제가 단점이 있으니까 역관제의 성공, 정착, 과제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보죠. 그래서 너무 답안은 심심하게 이렇게 역관제의 장점, 단점, 실적제의 장점, 단점, 역관제의 성공, 경제 이런 식으로 너무 답안을 쪼개 쓰지 마시고 이 선생님 출제도 생각하면 이런 목차를 걸어서 이렇게 넘겨주면 되게 그 현실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됐습니다. 그 밑에 문제는 수기민주주의가 나와 있고요. 의사소통 2번에 읽어보면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수기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 그죠? 수기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 그러면 이런 것도 자연스럽게 이건 이제 2018년은 2017년 공론조사 관련해서 놓은 거잖아요. 그죠?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시대 흐름을 맞춰주시면 되겠고 여기도 똑같이 했습니다. 이때는 2017년 10월 달에 공론조사 했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써줬는데 또 제가 얘기를 한 건 뭐라고요? 시빅 테크라든지 그다음에 시민 참여 이런 수기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최근에 시빅 테크와 같은 새로운 방향. 이건 문제를 딱 접하는 순간 다 공론조사 썼을 테니까 조금 더 내가 더 뭐 좀 더 참신한 것이나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관련해서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문제는 이렇게 요즘 약간 이런 식으로 A와 B를 비교 체크해 주시고 됐죠? 2012년 행정고시 문제 보면 기존 관료제 패러다임에 가해진 비판 2번 신공공관리적 패러다임이 끼친 영향 3번 신공공 서비스 개혁 방향. 이건 너무나 출제 의도가 명확하죠. 그죠? 2번은 영향이고 3번은 방향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분이 어떻게 이런 이제 잘게 쪼개서 놓는 문제는 선생님들도 편하고 답안 쓰기도 상당히 편합니다. 그죠? 딱
조금 눈여겨 읽어보면 그러면 그냥 1, 2, 3은 그냥 이거 로마자 2번, 로마자 3번, 로마자 4번 여기가 이제 서론 여기가 결론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게 만약에 이렇게 3번이라면 요 끝에 NPM의 개혁의 영향이 뭐다? 당연히 행정에서는 긍정적인 거나 부정적인 거. 왜 NPS가 필요할 것 같습니까? NPS가 뭐 수기라든지 담론 그리고 여기 뭐겠어요? 요거 수기라든지 담론 또는 뭐 고객 지향성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너무 NPM이 긍정적인 영향이 있긴 하지만 수기 과정이 부족하고 담론도 부족하고 너무 국민을 뭐로만 본다? 고객으로만 본다. 그래서 이제 NPS 이 말은 분형 써주고 맨 끝에 그래서 뭐가 NPS가 주목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로마자 2번도 답은 자연스럽게 정해져 있죠. 기존의 관료제 패러다임은 딱 보는 순간 이거는 능률성과 민주성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다시 기존 관료제 패러다임은 나름의 장점도 있지만 능률성의 실패는 NPM이 해결할 수 있지만 민주성의 실패는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NPS를 통해서 능률성의 실패와 민주성의 실패를 극복해야 된다는데 이 문제는 개혁 방안이라고 썼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상황 적합론으로 쓰기보다는 그죠? 뭐 NPS의 관점이 좀 더 강조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게 훨씬 더 좀 출제 의도하고 잘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2018년 입법고시 문제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민간 위탁의 배경을 쓰고 가치 중에 어떤 가치를 충족하지 못하는가. 세 가지 이론을 활용하여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렇죠. 조화죠, 조화. 그죠? 세 가지 이론을 활용해서 위에 문제에서 세 가지 이론이 다 나와 있거든요. 전통적 관료제 이론, 신공공관리론, 협력 거버넌스 세 가지 이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세 가지 이론 활용하라 했으니까 빨리 이제 상황 적합론이라고 적어 주시고 됐습니다. 각각이 이때는 이제 뭘 잘 적어 줘야 되겠어요? 장단점을 잘 적어 줘야 되겠죠. 그죠? 장단점을 적어 준 다음에 각각의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상황 적합적인 조화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되겠죠. 됐습니다. 그게 이제 대학모의고사 2006년 문제하고 입법고시 2006년 문제 보시면 입법고시 2006년에 여러 가지가 나왔을 때 어떻게 답안 써야 되는지 선생님이 정답을 제공해 주고 있죠. 그죠? 됐습니다. 자, 베버리안 관료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가 신공공관리와 정책 네트워크이다. 베버리안 관료제의 장점과 한계를 써라. 자, 한국 행정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모형, 가로 열고 뭐라고요? 모형들의 조합, 그렇죠? 세계 점수 배점도 30점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똑같은 거죠. 우리 아까 했던 것처럼 관료제라는 것은 흔히 말하는 순수 공공제, 뭐 치안 국방과 같은 순수 공공재 영역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고 시민사회라고 하는 뭐 거버넌스라고 얘기할까요? 뭐 민주성이 상대적으로 강조되는 영역은 보통 이제 근본 결정입니다. 기본 결정. 방금 예를 들면 공론조사. 그러니까 공론조사는 뭐에 대한 거죠? 원자력을 할까 말까. 그러니까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주고 뭐 미래 세대에도 영향을 주면서 그죠? 근본적이고 기본적 결정은 왜 예산에서 그렇죠? 예산 집행이 아니라 예산 편성에서 주민 참여가 강조될까요? 근본적이고 기본적 결정이죠. 670억이라는 돈이 우리 공동체의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NPM. 시장 효율성이 중요하니까 보통 이제 창의, 신속이 강조되는 영역. 예를 들면 뭐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영역이나 뭐 규제 샌드박스 관련된 이런 영역이죠, 그죠? 이렇게 하나씩 쓰기 귀찮으면 그냥 딱 맞지 않은데 좀 우리가 국가 관리 기능이 있고 사회, 복지, 교육에 대한 거 있고 시장, 경제 이렇게 국가를 보통 3영역으로 나눌 때 보통 국가 관리 영역 치안, 국방, 외교 그죠? 보통 국가 관리 영역에서는 관료제라는 패러다임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사회, 복지, 교육, 뭐 문화 특히 이제 복지죠, 복지. 사회, 복지, 문화, 교육 이런 사회적 영역에서는 우리 시민사회의 맥락을 이론을 먼저 적용하고 경제, 산업 영역에서는 NPM적 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한 이렇게 해도 좋습니다. 국가를 보통 옛날에는 뭐 7대 기능 이렇게 나눴는데 가장 국가 기능을 단순화해 놨을 때 국가 관리, 사회, 문화, 교육, 복지, 그다음에 시장 영역, 경제, 산업, 뭐 R&D도 되죠. R&D 이런 것들 그죠? 됐습니다. 자, 33페이지 보시면 이제 아예 이제 이거는 이제 암기가 좀 필요하죠, 그죠? 제도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됐습니다. 2019년 행정고시 문제인데 방과후 2번 한번 볼까요? 그렇죠. 이렇게 국민 참여의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지금 오늘 이제 그 당시에는 딱 봐도 이제 공론조사 이런 얘기인데 최근에 이제 시빅테크 등 다양한 방식들이 있으니까 그때 맞춰 쓰시면 되겠고 이런 건 좀 암기가 좀 필요하죠, 사실 그죠? 뭐 무에서 유가 노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대표 관료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대표 관료제 그 이제 이런 것들도 방과후 2번이 중요하죠. 현행 균형 인사에서 두 가지를 설명하고 향후 다양성 측면에서 확대되는 이런 거는 진짜 솔직히 암기로 해석하면 웬만큼 다 해결할 수 있지만 평소에 좀 이런 문제에 관심이 많으면 그죠? 금방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세 번째 유형의 문제는 두 번째 유형의 문제는 뭐라고요? 근데 너가 우리 행정 현실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제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표 관료제 우리나라 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이제 이거는 완전히 틀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고 있는 거, 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암기가 들어가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죠? 제3문 같은 경우에도 성과급, 우리나라 성과급이 있죠? 종류가 몇 개죠? 크게 두 가지잖아요. 그죠? 또 작게는 네 가지인데 그걸 정확하게 안 써주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죠? 좀 암기가 좀 들어가 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이런 문제는 35번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쉬운데 잘게 쪼개져서 놓으면 여러분도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자, 1번 고공단의 도입 취지. 근데 선생님이 좋네요. 단 직업 공무원 제도와 실적제의 관계를 고려해라. 행정학에서 관계가 나오면 그냥 이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그죠? 당연히 딱 보는 순간 직공은 마이너스고 실적주의는 직업 공무원 제도가 앞에 있으니까 미국식 실적제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고공단의 이거는 이제 사실 이 문제에서 내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게 이거죠. 고공단이 몇 급에서 도입돼 있고 몇 년도에 도입돼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사람을 뽑고 교육훈련을 어떻게 하고 평가를 어떻게 하고 보수는 어떻게 주는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2번 보시면 고공단 제도의 효과에 대한 논란이 있고 있는데 그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로 나와 있고 일단 좀 문제를 꼼꼼히 읽어보면 조금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분 같죠. 그죠? 근데 3번에 답이 나와 있네요. 그죠? 직무 성과급적 연봉제가 적절한 동기부여 방식인에 대해서 그죠? 이분이 2번 문제에서 논란이 있는데
3번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동기부여 방식이니까 이 논란 중에 핵심이 뭐라고? 동기부여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동기부여 방식을 했는데 역시 이 문제는 잘 만들었죠. 그죠? 좀 확실히 선생님들은 그냥 다양한 이론을 들어서 이론 그러니까 성과급 정의 어렵다, 측정 어렵다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죠? 뭐 무슨 이론이냐면 PSM 이론에 의하면 내용 이론에 의하면 과정 이론에 의하면 이렇게 해서 그렇죠. 동기부여 이론을 전반적으로 끌어다가 써주는 내용은 같지만 역시 교수님이니까 이론을 끌어다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암기가 되어 있어야지 쓸 수 있습니다. 그죠? 자, 다음 우리 재무행정입니다. 이런 것도 뭐 그렇죠. 방과로 2번 보시면 건전성 확보를 위한 통합재정의 의미와 구조를 쓰시오라고 나와있죠. 그죠? 상당히 문제 좋죠. 이것도 요즘에 트렌드로 놀만한 거죠. 사실. 그래서 여기는 앞에 이 단어가 나와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렇게 문제를 잘 봐야 됩니다. 그죠? 여기 아마 몇 점짜리죠? 20짜리라서 좀 쓰기 그렇지만 최근에 가장 이거 써져 뭐라고? 최근에 재무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전성과 투명성이다. 그래서 통합재정이 그런 면에서 중요한데 여기서는 그 당시에는 이제 순계로 작성한다는 얘기 핵심 단어 3개죠. 내부거래 차감, 순계, 연결 재무제표 방식인데 지금 시험에 넣으면 여기서 사회보장성 기금을 뺀 무슨 재정수지? 관리 재정수지를 써주는 것까지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죠? 됐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현실에 있는 것들을 물어보는 거니까 모르면 못 쓰는 거죠. 그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BSC. 그렇죠. BSC는 뭐 균형 성과 지표가 뭐 각각을 암기해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암기하기 위해서 이제 두 문자 암기를 하는 거죠. 재고과학. 암기하고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든든하죠. 그래서 이제 두 문자 암기를 해주면 금방 풀 수 있습니다. 그죠? 요 기본적인 암기가 들어가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38페이지 보시면, 같은 문제인데 출제 방향이 다르다는 건데,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죠? 그냥, 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출제 의도에 맞게 써주면 된다는 거죠. 그죠? 그죠? 2010년 입법고시 문제가 공유지의 비극 탑다운 제도. 대충 보니까 뭐죠? 예산 편성에서 뭐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하고 있고 공유지 비극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탑다운 제도를 외곽 어떤 면에서 공유지 비극을 해소하는지를 써줘야 된다는 거죠. 좀 좋게 보는 것이고 그 다음 문제는 2004년 대학모의사 문제지만 예산 사전 배분 제도로서 그냥 이건 뭐 공유지 비극이나 이런 것보다는 기존의 예산 편성 방식의 문제점이나 또는 예산 분류의 새로운 방식으로서 써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죠? 조금 포인트가 다릅니다. 그것만 잘 맞춰주시면 되겠고. 최근에 나왔던 문제 중에 요게 이제 가장 요즘에 좀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는데 흔히 말하는 관계형 문제인데 됐습니다. 39페이지 보시면 관계형 문제입니다. 요즘 이런 식으로 노는데 문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가 좀 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됐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보시면 소극 행정의 발생 원인을 관료제 역기능 관점에서 설명하고 2번 포토와 룰러 이론하고 기대 이론을 활용해서 그 다음에 적극 행정의 촉진 방안. 문제가 상당히 좋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약간의 이론과 현실을 잘 버무려서 냈습니다. 그죠? 요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모르면 못 쓰는 거잖아요, 사실. 그죠? 조금 최소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무조건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관계가 있다라는 것으로 써줘야 되겠습니다. 됐고요. 옆에 40페이지, 입법고시 문제인데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수능 됐죠? 됐고요. 양가리 2번. 다행이죠. 근데 이걸 좀 풀 수 있겠죠. 그죠? 커뮤니케이션 이론하고 사회자본 이론하고 합리선택 이론을 활용해서 그죠? 쭉 그냥 맞춰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커뮤니케이션 이론은 딱 봐도 어떻습니까? 의사소통이 잘 안 된다는 거니까 이런 거는 여러분이 생각해낼 수 있으면 다른 학생들도 다 생각할 수 있으니까 항상 제가 그때 뭐라 그랬어요? 좀 더 이제 최근의 논의라든지 좀 참신한 걸 보여주면 되겠죠. 요즘에 모바일을 많이 하니까 모바일 얘기한다든지 사회자본은 많이 공부했을 테니까 쓰시면 되겠고 합리선택 뭘 주면 설문지 조사 열심히 할까요? 그런 조금 구체적인 어떤 그죠? 합리선택신 제도주의는 비용과 편익을 맞춰주는 거니까 그거 만들어서 재밌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41페이지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제도 사회자본 관점에서 다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필요성을 사회자본 관점에서 논하고 이 제도의 성공적 정책 방안을 제시하시오. 그죠? 그러니까 이 선생님의 출제 의도는 뭔지 모르지만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사회자본이 되게 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냥 여러분들이 이걸 잘 모르고 싶으면 그냥 두 개를 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사회자본이 충만했을 때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어떻게 좀 좋은 필요성이라고 했으니까 엮이는 걸 쓰면 안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반대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하게 되면 사회자본 형성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근데 잘 읽어보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필요성을 사회자본 관점에서 그러니까 사회자본 육성이나 증진에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기여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 관점에서 쓴 건데 그거는 중요한 거 아니고 이렇게 둘이 나눠서 쓰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 문제는 너무나 뻔한 문제인데 너무나 어렵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에 효래한 행정부패. 보통 우리가 행정학에서 정보의 비대칭성 이론은 주인 대리인 이론에서 다루는 거니까 도덕적 해이죠. 그죠? 도덕적 해이 됐습니다. 그죠? 도덕적 해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서 극복 방안은 정보의 비대칭성 관점이라는 이 초래한이라는 것이 제약 조건이니까 의식을 계약한다든지 이런 거 아니라 뭐라고요? 인센티브 컴패터빌리티죠. 주인 대리인 이론의 핵심은 유인 조화성이니까 유인 조화성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결국은 이건 요즘에 부패에서는 백발백중 내부 고발자하고 이해 충돌이죠. 이해 충돌인데 또 이게 답이죠. 그죠? 자, 여기까지가 어떤 면에서 행정학에서 얘기하는 것들인데 유형을 나눴는데 큰 실익이 있는 건 아니고 좀 그냥 저는 이제 이게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이해한다고 답안지에 안 오잖아요. 그죠? 근데 잘 몰라도 암기를 하면 답안지에 쓸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좀 크게 브로드하고 두리뭉실하게 놓으면 좀 더 미시적으로 좀 적어줄 필요가 있고 그리고 너무 현실적인 얘기를 쓸 때도 항상 이론과 관련해서 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42페이지 보시면 흔히 말하는 브리타. 그죠? 브리타는 오히려 저는 이걸 아주 역전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 그죠? 가장 최근에 브리타가 2013년 문제죠. 그죠? 10년 전 문제네. 그죠? 이제 최근 복지 재정 지출 증대 재원 마련 그래서 지하 경제 양성화. 그죠? 2013년이니까 박근혜 정부 1년 차고요. 박근혜 정부 공약 중에 하나가 지하 경제 양성화였거든요. 그러니까 나왔다는 거죠. 그죠? 실천 대안하고 실천 대안, 실현 가능성 이런 게 나왔는데 이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뭔 말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럴 때 아무 말도 쓰지 않은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어떤 특별한 답을 제시하기보다는 저는 행정학적으로 사고를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조직적인 측면하고 그래서 타스크 포스를 꾸려야 된다. 전문가를 채용해야 되고
지하경제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된다. 재무행정에서는 예산 편성이나 집행 과정에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 그냥 쭉 구체적인 대안은 모르더라도 저는 이런 문제가 나타났을 때 행정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다? 조직과 인사와 재무로 작동하니까, 그죠? 조직, 인사, 재무라는 방식으로, 그죠? 아니면 그냥 막 써도 됩니다. 막 써도는 좀 이상한데 요즘에 뭐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그죠? AI를 활용해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만드는 데이터 수집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해도 되겠죠, 그죠? 자, 뭐 제가 보는 가장 좋은 문제는 44페이지에 있는 이런 종합 문제입니다. 종합 문제, 그죠? 됐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2007년 행정고시 문제인데 조금 이제 대학원식으로 나왔어요, 그죠? 하여튼 뭐 위에 박스 안의 내용은 뭐 정부가 잘 못하는 그런 게 아니라 관료제가 문제다 이런 얘기거든요. 항상 찬성 반대 체크해 주시고 조직개혁 방향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건 뭐 작년에 나온 문제하고 저는 거의 같다고 보거든요. 탈관료제 문제인데 여기는 좀 재밌는 게 뭡니까? 작년 문제는 그냥 옹호론 탈관료제에서 물어봤는데 이건 네가 한번 골라봐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이건 이제 대학원 시험 문제에서는 주로 이렇게 나오는데 다시 놓기는 좀 힘듭니다. 그죠? 이것도 역진기납으로 요즘식으로 하면 아까 했던 것처럼 엑살러티라든지 사중순환의 데이터 기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써야 되니까 산성론으로 가서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문제도 여러 개가 나와서 같이 연결해서 쓰라는 건데 그냥 문제에 집중해서 쓰면 되는데 이 문제는 좀 잘 못 나왔는지 좀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됐습니다. 네, 이 문제를 잘 보면 1번은 빼놓고요. 2번 협업행정의 개념을 거버넌스 관점, 협력이론 관점, 자원의존 이론을 제시하라 이렇게 나와 있고 3번 우리나라는 정부 산하 여러 유형의 공공기관이 있는데 공적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 협업 활성화니까 답이 나와 있네. 그죠? 봐봐요. 2번에 지금 이론을 몇 개 던졌어요? 3개를 던졌으니까 그 이론을 관점에서 이제 접근해 주시면 되겠죠. 그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는 걸 쓰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이론을 3개 써주니까 답을 맞추면 돼요. 거버넌스 핵심 단어가 뭡니까? 민관 협력이니까 이제 협업을 정부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민간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 그 다음에 협력이론은 우리가 수평조정이라는 수직조정이나 수평조정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고 RDT로는 서로에 대한 통제력을 행사하기 위한 희소자원에 대한 통제력 행사 과정에서 서로에게 필요한 자원을 확인해 나가는 과정이다. 그냥 내가 아는 이론을 그대로 적용해서 써줘야 돼요. 그래서 막 이상한 내용 쓰면 안 됩니다. 이거 아는 것들을 쓰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앞에 3가지 이론을 제시했으니까 이론의 내용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다시 답안 작성 방법하고 기출문제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을 어떻게 하는지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